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언제나 여기서 행복할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여기로 만들 것. 좋아하는 것을 안다는 행운. 바다로 퇴근하겠습니다. 파트 2. 패들. 단 하나의 파도를 잡기 위해. 서핑이 뭔가요? 첫 서핑의 추억. 기사문 비치. 이번 주에 양양 가는데 같이 갈래? 사원 2년차의 여름이었다. 눈부신 사무실 형광등 아래 꼬박고 야근하던 계절. 그즈음 광고 동아리 동기들 몇몇은 양양으로 서핑을 하러 간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간혹 올라오는 바다 사진을 보면 내 마음까지 다 시원해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들이 나도 좋아할 것 같다며 함께 서핑을 하러 가자고 했다. 그 무렵 우리나라에는 서퍼가 많지 않았고 나 역시 서핑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 어쨌든 바다를 사랑하는 나로서는 바다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일이었다. 그렇게 첫 서핑 레슨을 받으러 떠났다. 양양에 위치한 기사문 해수욕장이라고 했다.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때까지 내가 가본 해수욕장은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갔던 대천, 해운대, 경포대 정도가 다였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속초나 양양에 놀러간 적은 있지만 서핑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나도 파도를 탈 수 있을까? 물 위에서, 그것도 파도 위에서 어떻게 설 수 있지? 다치면 어떡하지?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양양으로 가는 길. 하지만 더는 하고 싶은 일에 망설이지 않기로 했으니까. 차창 너머 불어오는 바람에 짠 기운이 섞일 때마다 걱정은 날아가고 기대는 부풀어 올랐다. 기사문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서핑 레슨을 받을 준비를 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쫄쫄이 같은 웨트슈트로 갈아입었는데 뒤에 지퍼를 채우고 나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떼약볕 아래에서 서프보드의 부위별 명칭과 서핑 이론, 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보드의 앞골을 말 그대로 노즈, 양옆 부분을 레일, 뒷부분을 테일이라 부른다. 파도가 올 때 타이밍에 맞춰 파도를 잡기 위해 팔로 노를 젓는 행동을 패들이라 한다. 파도가 깨지기 시작하는 부분, 피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테이크오프에 성공하면 그 파도는 그의 것이 된다. 안전상 그리고 상식상의 이유로 드롭은 금물이다. 이런 룰을 배우고 모래사장에 놓인 보드 위에서 테이크오프 연습을 했다. 테이크오프란 다른 말로 스탠드업, 즉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것을 말한다. 보드에 누워 패드를 하다가 파도가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양손을 가슴 옆에 대고 상체를 먼저 일으킨다. 그리고 테일 쪽에 있던 다리를 가슴이 위치했던 중간 부분까지 하나씩 가져온다. 시선은 계속 정면을 멀리 응시한다. 그리고 일어선 뒤 하체를 살짝 낮추고 양쪽으로 팔을 벌려 중심을 잡으면 끝. 천만에 전혀 쉽지 않았다. 육지에서 몇 번이고 연습을 한 뒤 드디어 바다로 나갔다. 강사가 밀어주는 얕은 파도 위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했다. 몇 번의 테이크오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해 곧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온 마음과 몸이 즐거워지는 기분이었다. 저녁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고기와 소주, 맥주, 안주들을 샀다.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서프숍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다. 사장님은 일본 유학 시절 서핑을 처음 접했다고 했다. 도쿄에서 사진을 하던 그에게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한 친구가 가까운 비치에 데려가 서핑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서핑에 빠졌단다. 몇천만 원의 빚이 있든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 파도를 타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 잊을 수 있다고 사장님은 말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파도를 타는 꿈을 꾸었다. 그녀의 이중생활, 커리어 우먼과 술도라이 서퍼. 금요일 저녁 6시, 월요일까지 카피를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놈의 그지 같은 광고주 때문에 양양까지 노트북 싸들고 가게 생겼네. 하며 짐을 챙겼다. 그런다고 내가 못 갈 줄 알고.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서핑에 있어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주말이 다가오면 신이 난 메시지들로 카톡방에 불이 났다. 한창 유행했던 영화 명량의 명대사들을 패러디하며 우리는 양양에 가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 서핑에 빠진 뒤 나는 평일에는 평범한 커리어 우먼으로 주말이면 술도라이 서퍼로 2가지 삶을 살고 있었다. 은혜롭게도 서프 메이트 중 차를 가진 멤버가 있어 우리는 금요일 저녁이면 3시간 드라이빙의 무료함을 달래줄 BGM을 고르며 양양으로 달렸다. 일이 10시에 끝나면 12시에 만나서 퇴근 후 약속이 있으면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서라도 2주에 한 번은 양양에 갔다. 팍팍한 노예의 삶에서 서핑은 나를 구원해주는 한 움큼의 성수였다. 양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건 늘 반말리였다. 겟업, 스탠드업으로 시작해 No woman, no cry로 끝나는 트랙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레게 특유의 나른한 리듬감과 거침없는 반말리의 목소리, 푸른 바다와 시원한 맥주 한 잔. 우리는 음악을 듣고 늘어져 있다가 파도를 타고 파도가 없으면 태닝 오일을 바르며 피부를 앞뒤로 굽고 낮잠을 자고 시시한 농담에 웃고 떠들었다. 양양에 있으면 진상 같은 광고주의 요구도 때리고 싶은 기획팀 차장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주말에 뭐 했어? 양양 다녀왔어요. 또? 네. 그동안 서울에서 어떻게 살았니?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잘 어울린다. 좋아 보여. 이틀 동안 바다에서 뒹굴다 온 내 몸과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어느덧 파운데이션 호수가 바뀌었다. 그러다 김이 생긴다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피부는 포기한 지 오래였다. 월요일 아침이면 여전히 눈을 뜨기 힘든 월요병에 시달렸지만 전보다는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하는 나를 발견했다. 금요일 아침이면 수영복과 선크림 등을 바리바리 싸든 가방이 하나 더 추가되었지만 발걸음은 훨씬 더 가벼웠다. 주말에 서핑하고 다음날 출근하면 피곤하지 않아? 간혹 이런 질문을 받았다. 아니요, 전혀요. 하고 답하면 보통 역시 젊어서 그런가?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에는 그냥 젊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다. 파도를 타는 그 순간만큼은 내 감정과 행복에 충실한 어린아이가 되었으니까.
인생의 모든 날은 휴일이다. 박민규,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중. 나이 30에 워홀이라니. 도전 정신으로 포장하기엔 너무 짠내 나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바라는 나의 꿈은 수녀님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린 시절부터 방탕했고 무엇보다 신성한 길을 걸을 만한 인간이 못 되었다. 일찍이 엄마도 파악했던 것일까? 수녀원으로 들어가라고 강요한 적은 없었다. 간혹 말을 꺼낼 따름이었다. 수녀님이 될 것이 아니라면 엄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연극학과에 진학할 때에도, 전공을 바꿀 때에도,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할 때에도 나는 엄마와 상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믿고 지켜봐 주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둘 때만큼은 달랐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엄마는 내가 적어도 그런 삶은 살지 않기를 바랐다. 잘 다니던 대기업을 왜 때려치우냐고 엄마는 처음으로 나를 나무랐다. 결혼도 한다면서. 실제로 나는 여름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제이와 결혼할 것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다. 황당하지만 늘 그렇듯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해버렸고 엄마는 딸년이 말을 해봤자 들어 처먹을지 않을 것을 금세 인정했다. 제이는 서핑이 하고 싶으면 제주도에 가서 2달 정도 살다 오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나는 외국 파도도 경험해보고 싶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으며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안으로는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는 태평양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얼마 뒤 나는 생일 선물로 냉장고만한 캐리어를 받았다. 내 인생은 나 이외에 그 누구도 살아줄 수 없다. 내 행복은 나의 주관으로 판단하면 된다. 히노 에이타로,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중.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에 간다고 하면 대부분 엄청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그러나 틀렸다. 무작정 떠난 것은 맞지만 회사를 무작정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도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오히려 걱정을 사서 하는 엄청난 쫄보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겠다고 결심한 시점부터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 우선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다. 남대문 시장 혹은 동묘에서 3,000원, 5,000원, 비싸면 10,000원대의 옷을 사입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3만 원이 넘지 않는 룩을 연출했다. 그 좋아하는 술자리도 대부분 단골 와인바 혹은 포장마차 등을 전전하며 인당 10,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했다. 도전 정신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짠내나는 과정이었다. 내가 이렇게 계획적인 인간인 줄은 사실 나도 몰랐다. 하긴 살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계획을 세운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해 연말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사주라는 것을 봤다. 동기 중에 도사님이라고 불리는 오빠가 있는데 가끔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동기들이 줄을 서서 사주를 보곤 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몇백 년 전의 통계학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다. 나는 내 운명이, 지금의 선택이 옳은 것일지 궁금했다. 생년월일을 받아 적은 도사님이 말했다.
너는 물을 건너면 잘 될 팔자야. 해외로 나간다든가. 정말? 그때까지도 나는 내 계획을 동기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응, 너가 서핑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 왜? 너 사주에는 물이 부족해. 그래서 물을 찾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해외로 나간다면 어디가 좋을까? 섬나라 이런 데가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자면 호주라든가. 진짜? 이 대목에선 진짜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물론 사주를 보지 않았어도 나는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내 선택에 왠지 모를 확신을 추가해 주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닮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을 닮는다라는 말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다. 나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물처럼 살고 싶어졌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는. 퇴근하겠습니다. 행복 찾아 멀리 멀리 떠나렵니다. 2월,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한 달여간 매달려온 화장품 광고 경쟁 PT를 따낸 후 화기애애했던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끝나면 말씀드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는 그간 경쟁 PT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다. 한 달 휴가를 내줄 테니 하고 싶은 서핑 실컷 하고 오라고 팀장님은 말했다. 죄송한데 1년 정도 다녀오려고요. 내 말에 팀장님은 무슨 여행을 1년씩이나 간다니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무님에게도 불려갔다. 요즘 애들은 왜 그러니? 요즘 애들은 계획을 안 하고 산다는 둥, 안타깝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 반년 전부터 세운 계획인데 라고 속으로 답했다. 그래 가봐. 프로서퍼가 돼서 보자고. 라는 말에는 자신은 없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당시 내가 다니던 회사는 특이하게도 소문이 굉장히 신속하게 바이럴 및 재창조되는 곳이었다. 예를 들자면 제이가 한번 회사로 찾아와 건물 1층에서 손잡고 퇴근한 적이 있었다. 그날 아마 회사 사람들 며칠 마주쳐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인사했던 것 같다. 며칠 뒤 팀장님이 내게 와서 다급하게 물었다. 너 혹시 남자친구랑 회사에서 키스했어? 아니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지. 하지만 침착하게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다른 대리님들이 찾아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다. 술자리에서 접했다는 소문을 상세히 들어보니 가관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남자친구와 키스를 하고 있었고 모 팀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무시하고 하던 짓을 계속했으며 그 광경을 상무님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애정 표현에 아낌이라고는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회사의 분위기는 퇴사와 외국행을 만나 또 한 번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다. 퇴사 선언을 하고 며칠 뒤 어느 부장님이 물었다. 하와이 이민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호주 워킹 홀리데이는 어느새 하와이 이민으로 둔갑해 있었다. 아무려면 어때? 하와이든 호주든 서핑만 할 수 있다면야. 그렇게 4년 2개월간의 직장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원섭섭하지 않냐고들 물었는데 시원 후련했다. 설렘은 덤이었다.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들러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남았다. 준비는 다 했어요? 네, 비자랑 티켓 프린트했고
국제운전 면허증도 발급받았어요. 보험도 들었고요. 그래요. 기분은 좀 어때요? 설레고 들뜨는데 좀 불안하긴 해요. 꿈도 꿨어요. 충분히 그럴만해요. 또 새로운 환경에 놓일 테니까. 그래도 나는 부러워요. 전에 1년간 미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좋은 시간들이 또 없더라고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봐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행복할 자격 충분하니까.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진료실은 역시 신기한 공간이다. 감사해요, 박사님. 건강하게 돌아와요. 몸 조심하고. 박사님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내 두 손을 꼭 잡았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충분히 있다. 이 말이 계속 맴돌았다. 여행만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시간도 없을 거야. 사수였던 차장님의 편지.